네트워크 보상이 한국에서는 35%를 못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유일하게 44%를 소비자한테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6대가 넘어가면 그 선을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1대부터 6대까지 하면 5, 6, 30, 30%죠. 30%인데 나머지 이제 우리가 또 어플레이트 보상하고 합치면 58대 42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대로 제한하고 있어야지 회사가 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대까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제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본인이 어플레이트가 되시고 이 일을 재밌게 하시려면 빨리 결론부터 말해서 30명의 멤버 고객을 만드는 게 가장 견고한 이 사업의 기초이고 평생 수입의 반석이 되면서 이 일이 재밌으시는 거예요. 예. 이 30명에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계속 이 짐덩어리처럼 그렇게 되는데 빨리 본인이 어플레이트가 되었으면 어플레이트 30명을 만드는데 멤버 고객 30 만드는데 첫 번째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면 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판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은 판매가 되는 시스템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플리트 이 스토리를 그에게도 어플리트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일이라는 거.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뉴스키는 제품이 가진 특성상 한 번 제품을 선호하면 다른 브랜드를 이탈할 확률이 매우 낮은 소비자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어, 뭐 100%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90% 재구매율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10%가 이탈되면 또 그의 또 누군가를 또 새로운 인물을 또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데서 그냥 멈춰버리면 10%, 10%, 10%, 10%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평생 친구 30명을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첫 번째, 어플레이트를 잘 만드는 방법, 임상 내기입니다. 임상 내기. 이 제품에 있어서 제품에 있어서 혹시나 본인이 굉장히 최애템으로서 임상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나의 최애템, 주력 아이템. 윤경승 사장님. 저는 TR요, TR. 어, TR이랑 R2. 네, 첫 네, 제품이기도 했고 진짜 제 몸을 완전 바꿔줬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진짜 이거를 임상 사진도 있잖아요. 그걸 맛깔스럽게 내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 경연 대회를 한다거나 뭘 하면 그 사람이 음악 실력만 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장르에 맞게끔 내가 진짜 맛깔스럽게 표현해낼 때 그 사람을 노래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발랄한 곡을 장송곡처럼 부른다? 아니면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를 굉장히 발랄하게 부른다? 이런 센스인 것 같아요.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나의 임상이 있으면 진짜 맛깔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임상 내기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제품 체험. 제품 체험인데,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한 가지 제품만큼은 내가 그 임상을 이 제품으로 가지고 한번 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경승사장처럼 TR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 더 좋고, 뭐 아니면 리프트 팩이라도 좋고. 예. 그래서 임상이 우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거. 임상 내기에서 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원래 나는 외적으로 이런
어, 그 어떤 투자를 안 하던 사람은 정말 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도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소비가 아니거든요. 임상을 낼 때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투자 못하는 사람은 전달할 때 힘이 안 실려요. 나는 스킨 하나도 못 쓰는데 그에게 180도를 권하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플레이트를 확장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상 내는 데 있어서 진짜 주저하지 않고 재투자의 개념으로 충분히 했을 때 나의 임상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투자한 거는 그렇게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게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거 하고 내가 비즈니스 도구로서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더 이뻐지고 임상이 만들어진다면 힘도 실리고 굉장히 어플레이트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좀 내 관점을 좀 바꾸고 투자와 소비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제품 체험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한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뭐 화장품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먹는데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다른 데 소비를 줄이세요. 다른 거는 그냥 소비일 수 있거든요. 줄이고, 이거는 비즈니스 도구에 조금 옮겨와서 나의 임상을 낼 수 있도록 좀 관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 그냥 비포 애프터는 임상하고 연결해서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력 아이템 선정과 개발.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저기 정수 사장님. 주력 아이템 선정과 개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꼭 먹어봐야 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SNS 등 채널을 봐도 그 채널만의 확고한 컨텐츠 정체성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팔로우를 합니다. 주력 아이템 개발. 기아는 뉴스킨의 어플리에이터로서 기아 자신이 브랜드이자 플랫폼이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만드는 첫 단계가 바로 본인의 주력 아이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력 아이템 선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소비자보다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잘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여 나의 주력 아이템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표현하면 기아는 그 부분에 관한 공부를 더 할 것이고 점점 더 자신이 있어질 것입니다. 피부, 다이어트, 건강, 탈모 등 내가 써보고 좋아진 아이템이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 내가 설명하기 편하고 그 도구로 사업 확장에 용이한 주력 아이템을 선택하여 마케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도 관점을 이동하면 필자의 경우 가장 좋은 주력 아이템이 바로 보상 플랜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주력 아이템으로 선정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이라도 기아의 주력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약이 처음 진입하기 좋다고 느낀 어느 사업자는 치약으로 더 많은 제품과 사업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팀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류미스파나 바디바 또는 샤프마인드 등 어느 제품이든 주력 아이템이 되어 그 연결고리로 확장되면 됩니다. 네. 네, 주력 아이템이 꼭 제품을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보상이죠. 그죠? 그래서 조규채 사장은 주력 아이템이 보상이었대요. 그 보상에서, 확장시켜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좋고, 또 내가 아니면 진짜 뭐 현실 점검을 잘해줘서 STB를 잘한다 하면 거기에 아이템으로서 또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품으로서 나의 임상이 있을 경우 훨씬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임상이 중요하다는 거. 어, 그리고 치약 이분은 이강인 사장님입니다. 이강인 사장님, 미국에서 LA에서 사업하신 분인데, 진짜 치약 하나 가지고 500만 장자가 되셨거든요.
하모니 그룹에서.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또 바디바 하나 가지고 500만 장자 되신 분 있죠. 박상용 사장님 스폰서. 그죠? 바디바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 바디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빨고 먹고 바르고 미용실에 전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에이스 그룹의 지금 리더시거든요. 예. 그 강병훈 사장님. 그런 어떤 강력한 내가 혈당 엣지가 되어도 괜찮아요. 그 혈당 엣지로 해서 유수기 많은 제품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내가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인숙 사장님이 그 샵에서 나는 등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웰스파의 주력 상품이 되겠죠. 웰스파를 통해서 파마넥스 인사이드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웰스파인 거죠. 그럼 웰스파에 임상이 있으면 좋겠죠. 등 관리에 대한 그리고 어제 혜지 사장님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본인들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야 된다는 거. 찍어놓고 보여주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니 사장님이나 인수 사장님 같은 경우 샵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사진을 찍어놓고 보여주면 진짜 강력하게 아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샵을 하면서 고객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발로 뛰어서 명단을 늘려가는 분들이 일단은 명단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명단 작성,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진행해 가는 것보다 명단이 나의 도구, 재료거든요. 재료. 그래서 명단 작성이 중요하고 명단 작성이 나는 현재 명단이 제로라 할지라도 나가면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면 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명단을 늘려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체가 나가면 나의 인맥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료, 첫 번째 명단 작성은 연료, 저는 요리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명단 작성, 자 2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보면 명단 작성할 때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때문에 메모리 조그도 있어요. 쭉 보면 메모리 생각날 수 있도록 메모리 조그도 뒤에 명단 분류해서 다 있는데 너무 많은 명단을 가지고 다시 또 명단을 쪼개서 100명, 그 100명에서 다시 50명, 50명에서 20명 쪼개서 진짜 가시권에 들어와야 돼, 명단이. 예. 그래서 가망 멤버 메모리 조그에서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누라고 하거든요. 1차, 2차, 3차로 나누라고 하는데 명단을 일단 오늘 25명을 적어보세요. 25명을 오늘 만약에 나는 없다. 오늘 명함을 주스라도 3명의 간판 명단이라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25명 적어서 25명을 주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주 단위로 쪼개면 4, 6은 24, 하루에 한 명씩 명단이 들어가겠죠. 24. 예, 월화수목금토. 그들과 연결을 하는 거,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나중에 컨택에 보면 나오겠지만 바로 사업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내라는 사람을. 그래서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 메모리 조그를 보면서 쭉 적어 보셔도 되고 명단 없다 소리는 이 일에서 정말 저는 어찌 보면 못난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단 없다 소리는 나가면 다 명단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그렇게 적되 한 달에 매달 한 달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이나 마지막 주에 다음 달 명단 25명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할 때 금요일쯤 토요일쯤에 6명의 명단을 그 25명에서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서 다음 주 스케줄을 잡는 거거든요. 다음 주 스케줄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류를 해서 사업을 전달할 사람인지 제품을 일단은 처음 안부를 전하라고. 우리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주변에 친구가 많아지는 일이거든요. 친구가 많아지는 일이고, 제가 이번에 얘기했지만, 제 딸이 그 논문 때문에 내려와서 쭉 거의 제가 열흘 정도를 완전 기사로 따라서 다녔던 것 같거든요. 울산, 대구, 뭐, 양산, 그, 자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나의 스케줄이 지는 지대로 논문하고, 저는 저대로 나의 스케줄을 다 잡고 움직이니까 우리 딸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천안, 강원도, 예, 강원도까지 속에 있으면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명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명단이 없다는 거는 참 못난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쪼개서 스케줄을 잡아서 통화하고 친구를 많이 만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anyway money, 누구나 이게 그 사람한테 내가 부담 주는 일이라 생각하면 명단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누구나 지출을 하고 있어, 가정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이렇게 1인 가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모르고 쓰는 그 지출을 진짜 가치 있게 차별화된 제품으로 내가 옮겨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명단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단에 막힘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anyway money 쓰는 것들을 진짜 좋은 제품. 저도 처음 이제 이걸 데모를 보면서 내가 너무 쓰는데 소비자로서 무식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제대로 전달하기까지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명단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단을 적으실 때. 예. 그리고 32페이지 소개의 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시 사장님. 소개의 원리, 작성된 명단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하고 가망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다른 소개로 명단이 확장되어집니다. 고객 한 사람이 단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듯 그 사람 역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속적 관계 유지, 제품으로 연결된 관계가 발전되어 신뢰를 통해 지속적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때 그 한 사람 뒤에는 항상 20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짜 진심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 결국은 나중에 이 제품으로 해서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저절로 소개해주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임상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을 타겟으로 그 사람을 또 임상을 내주면 소개가 더 쉽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대로 알고 나면 그래요. 나중에 왜 순서가 바뀌었냐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 명 있는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 등록하는 데 있어서 통장도 복사해서 줘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주민등록증도 복사해서 줘야 되고 서로 등록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또 데모 보고 나니까 제품은 좋아.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서로 등록 안 하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보면 순서 왜 내가 먼저 알게 됐는데 내가 뒤에 등록이 됐냐부터 막 이렇게 해요. 욕심을 내거든요. 그때부터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임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관계 유지로 해서 좋은 친구들을 그 뒤에 20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관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다가 보면 또 그게 나오잖아요. 뭐지? 이거 명현. 명현이 있을 때 잘 잡아주시면 진짜 충성 고객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라 생각하고 피하지 말고, 예,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명단 분류에서 ABC가 있는데, ABC가 있는데, 이게 딱, 내가 그냥 짐작을 했지만,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안 해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사발 사람, 이 사람은 제품 쓸 사람, 이 사람 소개 많이 할 사람. 진짜 의외의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전달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많이 얘기할 때 그 속에서 이 사람의 욕구를 읽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제품 내가 막 설명하는데 정신이 없어. 설명할 때 정신이 없으면 분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목적성을 가지고 갔거든. 내가 만약에 180도를 전달하겠다면 180도 막 공부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욕구를 드러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슬렁슬렁 발라주더라도 나의 확신과 열정으로 전달하더라도 그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보고 분류가 A, B, C로 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너무 내 말 전달하는데, 그리고 내가 딱 분류해가지고 갔을 때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분류를 하시면, 일단은 아까 25명단 해라 했잖아요. 그리고 6명씩 쪼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 명단이거든요. 그러면 6명은 일주일 명단이거든요. 일주일 명단에서 한 명씩 하면 하루하루 명단이 나와지잖아요. 그들을 만날 때 내가 미리 예단하지 않고 만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만나기 전에 나의 컨택 방법은 그냥 진짜 편안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무거우면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나는 게 좋다는, 그렇게 만나면서 나의 텀을 주고, 그가 이야기를 할때 내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분류는 A와 B와 C 분류가 계속 명단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갔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꾸준히 일단은 내가 30명의 명단을 찾아낼 때까지는 계속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명단 미팅에서 스폰서와의 미팅, 나 혼자는 케이스가 작잖아요. 경험이 작잖아요. 그 명단을 가지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다음 넥스트를 어떻게 끌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시도조차도 못하겠다. 그럴 때는 스폰서와 명단 미팅을 할 때는 37페이지에 보면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스폰서와 먼저 사전 미팅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스폰서는 케이스 대 케이스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또 사람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의 제품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스폰서와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해서 스폰서와 3자 미팅을 하잖아요. 지원을 가잖아요. 지원을 갔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스폰서를 티업을 하는 게 먼저 돼야 되는데, 진짜 상대방을 많이 티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절대 집중을 안 합니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원을 받으실 때 스폰서를 미팅을 충분히 해서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붕뜨게 말고 진심으로 스폰서를 티업해 놨잖아요. 완전 집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수연 사장 거기 지원을 가보면 이수연 사장이 항상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사장님, 왜 내가 여태까지 얘기할 때도 귀뚱이도 안 듣다가 사장님이 얘기하면 제품이 다 들어가요. 뭐 이렇게 몇 번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평소에 저를 너무 티업을 해놔가지고 딱 하면 집중이 팍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니까 권하는 대로 그냥 전문인으로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네.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
사업 설명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게끔 내가 티업을 해놔야지 그 사람이 몰입을 한다는 거. 긍정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 내가 자기보다 더 나은데 뭐 이런 생각이면 안 들려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은 진짜 공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티업에서도 아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컨택이 안 쉽죠. 그거는 내 마음의 벽부터 먼저 있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선택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책이 다르죠. 종수 사장님 읽어볼게요. 거침없는 네. 선택을 위해 명단에 있는 소비자에게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하고 관계 유지를 하십시오. 몇 통의 정기적인 전화도 좋고 SNS, DM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통제 가능한 두려움. 우리는 무점포 사업이기에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거절과 비난의 두려움은 원래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때로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라고 인지가 된다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두려움은 그때부터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필자가 했던 극복 방법은 그냥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어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가 오늘 용기를 내어 연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나를 표현하는 것이 더 나답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판매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잡고 오래간만에 만나 제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을 인정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진정성 있게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게 주절주절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일단 말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미 두려움이 나의 통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누구나 컨택 대상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필요로 하는 것을 더 편하고 더 질 좋고 더 효과가 크고 그리고 가격이 적정한 제품으로 사고 싶어 합니다.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묻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나요? 그들은 팔고 있지만 분명 그 질문에는 고객이 사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스가 묻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질문을 우리에게 망설임 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갑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묻습니다. 주문을 도와드릴까요? 그들도 분명 팔고는 있지만 우리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을 도울까요?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감하고 적절한 제품으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쓰는 제품이 올바른 소비인지 질문하고 검토해주고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 그것에 맞는 제품임을 안내해 준다면 이제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제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제품과 사업에 대한 확신, 이전 내용, 즉 유전 내용 중 제품 임상과 비포 애프터 내용 기억나지요? 직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간접 체험도 못지않게 큰 자산입니다. 간접 체험은 제품을 이미 사용해 본 체험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배 또는 동료 리더로부터 시스템을 통해 듣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제품에 대한 설명만 하지만 직접 혹은 간접 체험을 한 사람은 확신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누구나 좀 낯설음에 대한 사람은 두려움은 있거든요. 예, 내가 뭐 내성적이라서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있고
그런 사람,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도 강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앞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됐을 때 진짜 내 자신을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내라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다.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이면 다 있다. 그런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제품을 잘 컨택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을 잘 컨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특징. 예를 들자면 유인숙 사장, 김민희 사장이면 시합 원장이잖아. 시합 원장이면 찾아온 사람은 내가 전문가로 알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시합 원장인데 누군가 찾아왔기 때문에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저자세로 한다. 저자세로 한다. 그러면 내가 전문가지만 권하는 게 먹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손님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하니까 내가 받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너무 저자세면 허접한 어떤 걸 가지고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고자세 진짜 주저할 이유가 없는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되 저자세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자세로 전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진짜 당당하게 전달할 때 그게 먹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잘 전달하는 사람은 오히려 도도함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먹혀요. 왜냐하면 그 퀄리티가 높아져 보이거든, 그 제품 자체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품 자체가 주저할 이유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샵 원장들이 있잖아요. 미용실도 있고 피부 관리실도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왔을 때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마라 하거든요. 고객에 막 끌려가. 자기는 피부샵 원장인데.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거기도 시장이거든요. 시장에서 안 먹힌다, 안 먹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저자세 하지 마라. 차라리 진짜 그렇지만 상대를 높여주지만 내가 진짜 당당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제품이라는 걸 항상 하고, 그리고 콜드를 하더라도 내가 어린 입장에서 찾아가지만 당당한 사람한테 끌리지 뭐 생각해 보세요. 주저 하는데 그 제품이 좋아 보일까? 안 좋아 보입니다. 예. 나의 임상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다가가는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택을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컨택할지 차라리 도도하게 다가가는 게 좀 더, 네, 좀 더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 컨택의 목적과 체크사. 뜬금톡이라는 게, 이건 이제 지금 우리 SNS도 많이 활용되겠죠? 뜬금톡. 계속 남는 시간은 이 시간에만 다 할애를 하고 있으면 결과 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뜬금톡을 한 번씩 툭툭툭 던져놨던 데에서 저도 이번에 뜬금톡을 몇 번 하다가 에라이도 초대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공부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뜬금톡이 사실은 명단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SNS 그 인스타에서 내가 콜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카톡에 있는 명단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죠? 카톡에 있는 명단도 보면서 툭툭 안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평소에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타이밍이 될 때 탁 이게 던져줬을 때 이 서로의 타이밍이 맞는 거죠. 그래서 뜬금톡. 근데 뜬금톡에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 또 결과는 없다는 거. 꾸준히 내 할 거를 하면서 뜬금톡은 진짜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 남는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명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의 핵심 명단에서 쭉 보면
진짜 제품 모두가 제품 고객 대상이라는 거, 그 염두에 두고 내가 다가갈 때 다가갈 때 항상 그들이 명단 제외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가가시면 좋겠다는 거. 네. 자, 다음에는 컨택 방법, 굉장히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배울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례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에서 또 나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내가 적용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들 쭉 컨택 방법. 오늘 컨택 방법은 각자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제 컨택을, 명단을, 재료를 가지고 컨택을 하고,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만남을 이어갈 건데, 자, 명단, 컨택까지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만 좀 애프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